조선에서 서양 열강들이 각축을 벌이는 와중에 조선 내부에서는 탐과 놀이의 수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선 조정의 탄압을 받던 동학은 최시영의 노력으로 다시 세력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한편 고부에서 군수 조병갑이 강제로 농민들을 동원해 만석보를 짓게 하자 정봉준을 대표로 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 고부 관할을 공격했습니다. 분노한 농민들은 신임 군수 박원명이 달래어 일단 흩어졌지만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려온 안핵사 이용태의 가혹 행위로 농민들의 분노는 다시 치솟았습니다. 결국 이용태의 가혹한 행보를 접한 전봉준은 무장해서 다시 봉기했습니다. 강한 기세로 집결한 농민군은 황토현에서 처음으로 광군을 이긴 이후 파죽지세로 진격했습니다. 급기야 농민군은 전주성까지 점령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청나라의 도움을 구했고 텐진 조약을 구실로 일본군도 조선에 도달했습니다. 이를 본 농민군은 관군과 전주 화약을 체결한 뒤 해산하여 집강소를 두고 각종 개혁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진정되었지만 일본군은 철수하기는커녕 경복궁을 공격하고 청일전쟁을 벌였습니다. 농민들은 일본군을 몰아낼 것을 목표로 다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우금치에서 농민군은 무기의 압도적 차이로 일본군에 의해 참담하게 패배했습니다. 봉기를 주도했던 전봉준도 결국 잡혀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조선을 뒤흔들었던 동학 농민운동도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청일전쟁을 벌인 일본은 전쟁의 와중에 김홍집을 중심으로 둔 개화파 정권을 세우고 군국 기무처를 설치하여 개혁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갑오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군국 기무처가 실시한 이 1차 개혁을 통해 신분제 폐지, 과거제 폐지 등의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은 청일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한 뒤 이제 조선 정치에도 본격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이후 군국 기무처도 사라지고 김홍집과 박영효의 연립내각이 성립되어 2차 개혁이 실시되었습니다. 새로이 만들어진 정부는 개혁의 기본 원칙을 담은 홍범 14조를 발표했고 교육을 새롭게 개혁했으며 근대적 사법기구인 재판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결국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패배한 청나라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여 타이완과 랴오동 반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견제한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와 연대하여 일본이 요동 반도를 포기하고 청에게 돌려줄 것을 일본에게 요구했고 결국 일본은 열강의 반발을 못 이기고 요동 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주었습니다. 조선의 왕실은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를 눈여겨보고 러시아의 세력을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에서 러시아에 점점 밀리는 이 상황의 중심에 조선 왕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경복궁을 습격하여 조선의 왕비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벌였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일본은 다시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다시 마련된 김홍집 내각은 을미개혁을 실행했습니다. 을미개혁을 통해 건양이란 연호가 사용되었고 태양력이 채택되었으며 머리를 자르는 단발령도 실행되었습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으로 분노하던 백성들은 단발령에 크게 반발했고 결국 격렬한 의병운동이 발생했습니다. 일본군이 을미의병을 막기 위해 지방으로 간 틈을 타서 일본에 감시당하던 고종은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이동하는 아관 파천을 벌였습니다. 아관 파천으로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매우 강해졌습니다. 갑신정변 이후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서재필은 조선 정부의 지지를 토대로 독립신문을 창간했습니다. 이후 독립문을 세우기 위해 독립협회가 만들어졌고 독립협회는 독립문을 세우고 토론회를 열어서 민권의식과 자주독립의식을 키웠습니다. 1897년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다시 경운궁으로 환궁했습니다. 고종은 환궁한 이후 연호를 광무로 변경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대한제국이 성립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이 세워질 시기에 러시아는 조선에 재정 고문과 군사 교관을 보내고 부산 영도에 석탄 창고를 세울 부지를 요구했습니다.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열고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에 대해 이권 침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러시아는 독립협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침탈을 막았다는 성과에 더욱 활기를 보였습니다. 이후 독립협회는 여러 토론회를 열어 의회를 수립할 것과 보수적인 조정 관리들이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내각의 대신들도 참여한 관민공동회에서는 관리와 인민이 같이 통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헌의 6조를 채택해서 고종에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수 세력은 강해지는 독립협회의 행동을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고종에게 독립협회는 고종을 몰아내고 공화국을 만들려 한다고 모함했습니다. 결국 고종은 독립협회를 해산했고 이에 반발한 사람들의 시위를 군대를 통해 강압적으로 해산했습니다. 고종은 독립협회를 무너뜨린 이후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여 모든 힘이 황제에게 결집되었음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강화하여 군사력의 강화를 추구했습니다. 강력한 황제권을 선포한 고종은 광무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개혁을 위한 재정 조달을 위해 토지 조사가 이루어졌고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지계도 발급되었습니다. 식산흥업 정책도 추진되어 각종 근대적 기업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광무개혁은 지나치게 황제 중심적이었고 부정부패와 재정 부족으로 인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편 만주와 대한제국을 사이에 둔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은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제1차 영일동맹을 통해 영국의 지지를 받게 된 일본은 러시아의 군함을 공격했고 한반도 정세를 결정지을 러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러일 전쟁 이전에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포했지만 일본은 러일 전쟁의 시작 직후 한성을 손에 넣고 전쟁 진행에 필요한 경우 대한제국의 영토를 일본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했습니다. 점차 러일 전쟁의 주도권을 잡게 된 일본은 제1차 한일협약 체결을 압박해서 대한제국 정부가 메가타를 재정 고문으로 스티븐스를 외교 고문으로 두게 했습니다. 일본의 간섭이 점점 강화된 것입니다. 전쟁의 승세를 탄 일본은 미국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고 영국과는 제2차 영일동맹을 맺어 한반도에 대한 점유를 승낙받았습니다.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일본은 러시아도 몰아내고 대한제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1905년엔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했습니다. 고종은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냈지만 결국 실패하고 고종은 퇴위되었습니다. 이후 1907년에 체결된 정미 7조약으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내정을 더욱 장악했습니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군대도 해산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반발도 거세져 여러 의병이 일어났고 안중근은 을사조약 체결의 주도자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1909년에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빼앗았고 1910년에는 경찰권까지 강탈했습니다. 결국 1910년 8월에 한국병합조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